everyone! 여러분의 지텔프 고민을 듣고 모두 해결해주러 온 지텔프 마법사 고현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법 강의에 이어서 드디어 finally 독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와, 정말 오랜 시간 집에 칩거하며 원고 마감에 시달리며 힘들게 교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로 멋있는 강의를 준비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억짜리 팁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지텔프 시험은요, 여타 다른 시험들하고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들, 다른 유형의 지문들, 그래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죽어라! 독해를 해도 점수 안 오를걸요? 그래서 포기하고 토익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학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 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싶어요. 아니, 내 수업 한 번만 듣고 가! 라고요. 자, 일단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독해 문제 유형입니다. 특히나 지텔프 독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10억짜리 팁 여기서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독해 유형을 파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까요? 되게 웃겨요. 어떤 사람은 얼마 공부 안 했는데 점수가 오르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그것은 영어 실력 베이스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고득점 방법 오늘 이 시간에 살짝 언급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을 또는 이 교재를 듣기 위해서 좀 10,000%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alright, go sing. 갑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지텔프는 지문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렇죠. 4개 되겠습니다. 지문은 4개고요. 지문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지문 하나당 문제가 몇 개씩 나오는지 아세요? 7개씩 나옵니다. 자, 그 7개 중에서 5개는 내용에 관련된 거고요. 2개는 단어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단어도 동의어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하고 같은 뜻,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이기 때문에 이 2개는요. 그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미리 읽지도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5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지문 하나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공부 못하겠다 하는데 바꿔서 영어로 생각해 볼게요. 지문 겁내 긴데 문제 한두 문제만 풀면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문 긴 만큼 풀 수 있는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많으면 조금만 읽어도 한 문제가 풀리고 또 조금만 읽어도 한 문제가 풀리는 나중에 되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접해 주시고요. 자, 시간은 보통 4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4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문 하나당 몇 분이에요? 10분이죠, 10분. 근데 우리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요. 좀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텔프 독해는 뭐 때문에 점수가 달라지냐면요. 속도예요. 지텔프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도 마찬가지죠.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내 독해 실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초시기를 켜놓고 한 문제당 1분 내외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남겨봅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4개의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Part 1부터 4까지 정해져 있는 지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Part 1은요,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Part 2 이렇게 3, 4에 나오겠지만 사실 이 Part 1이 제일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Part 2나 3는 시사 및 과학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Part 1은요. 어떤 인물의 일대기, 그래서 그 안에 작품 이름, 장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작품 이름이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요. 작품 이름이 많은 지문을 그리고 그 부분을 눈으로 읽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 눈에 안 들어와서 문제를 못 풉니다. 제가 초반에 그랬거든요. 초반에 지텔프 독해를 푸는데 와, 뭔 작품 이름이 이렇게 많아. 난 이렇게 작품 이름이 많고 중요한 지문은 처음 봤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풀었을 때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아, 작품 이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구나를 알고 그 부분 열심히 읽어야지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이제 생각만 바꾼 것으로도 이제 문제 해결 시간 이런 것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일대기에서는요. 당연히 그 인물이 언제 무엇을 했느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Part 2는요, 시사 및 과학 상식. Part 3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많이 봤던 거, 뭐, 예를 들면, 제가 썼던 지문만 생각이 나네요. 양파를 썰면 왜 눈물이 나는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 뭐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뭐 물건을 파는데 더 좋은가 등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Part 4는요, 비즈니스 및 공식적인 편지글. 이 Part 4가 토익 공부하셨던 분들은 가장 익숙한 부분이죠.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이제 Dear 누구에게 회사에서 회사로 보내는 편지일 수 있고요. 개인이 회사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 있고요. 회사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글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빈출 유형 보겠습니다. 보세요. Part 1은 아까 인물의 일대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별 인물의 업적. 언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였느냐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 나와요. 이 사람의 데뷔 무대는 언제 어디서였느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언제인가는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문제에 언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지문에 그 작품 내용, 평가에 관련된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작품 내용을 제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할 거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Part 2. 3는요. 주제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입니다. 자, 1, 2, 3, 4. 글의 목적 세부 내용.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보. 세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여러분 대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 수능 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수능 보면 결국 하나거든요. 주제예요, 주제. 주제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되게 웃기게 지텔프 문제는요, 주제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고요. 정보. 디테일한 세부 정보에 관련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에 관련돼서는 한 문제밖에 못 나오지만 세부 정보에 관련된 문제를 해야 지문당 5문제 이상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텔프에서만큼은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필요한 정보와 날려버려도 되는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텔프에서 필요한 고득점 공부법입니다. 지텔프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세부 정보를 아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연습을 하실 거냐면요, 이제 이 단어를 지문에서 찾으시오 연습을 해요. 이 단어를 이렇게 10개 준 다음에 이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 단어를 하나 찾는데 굉장히 점점 시간이 빨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스캐닝은 이제 독해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요, 중요 내용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 내용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 내용이 뭔데? 중요 내용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사실 지문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쭉 읽잖아요. 밑줄도 그어보고 막.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산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 되게 산만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문 읽다가 아까 문제에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얼른 가셔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지문 읽다가 아까 아까 문제에서 이 연도에 관련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문제 확인해서 왜냐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완벽하게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읽기 때문에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마다 문제를 가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문 다 읽고 문제 또 읽고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문 읽으면서 중요 내용에 밑줄 그으라는 게 처음에는 문제 먼저 읽잖아요. 그렇죠? 문제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문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 확인해요. 그리고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에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먼저 풀렸다가 저 문제 먼저 풀렸다가 이 문제 풀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가 순서대로 쭉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paraphrasing. 이게 지텔프 독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죠. 저도 되게 초반에 열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paraphrasing이 뭐냐면요. 단어 바꾸기예요. 같은 뜻인데 동의어, 단순히 동의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풀어서 쓴다던가 그거를 줄여서 쓴다던가 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다양한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는 paraphrasing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되게 좋아해요. 지텔프 독해가요. 정말 지텔프 독해는 paraphrasing의 향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던 단어가 지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지텔프는 정도가 심하다 할 정도로 paraphrasing이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단어를 외우실 때요. 동의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뭐 이런데 구글 뭐 이런데 보면 단어 이렇게 쓰고 단어 이러면 궁금한 단어를 쓰면 동의어를 누르면 동의어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걸 같이 봤어요. 동의어들 중에서는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 아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동의어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점수를 빨리 올리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의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의어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이 단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모르는 단어가 지문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단어 암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떡해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밑줄 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해요. 또는 짜증나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미리 포기합시다. 포기한 게 아니라 미리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접읍시다. 아니 이것도 좀 그래. 미리 마음을 좀 내려놓읍시다. 이 정도가 좋겠네요. 내려놓아요. 저도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처음 보는 시험은 유형 파악할 때까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려울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적잖이 짜증이 나는데요. 모르는 단어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되게 웃겨요. 모르는 단어가 물론 되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한 문장당 2-3개 또는 1-2개 정도 있는 거는 그거 단어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해요. 되게 웃기죠? 모르는 건 똑같은데 생각을 몰라서 짜증나고 초조해하는 것하고 몰라도 괜찮아. 그냥 넘어갈 거야. 다음 거 그냥 읽어도 결국은 알게 되겠지라고 쿨한 마음을 갖는 거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아셨죠?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넘어가라! 라는 게 정답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 단어 암기 팁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거는요, 초등학생부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써먹을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낳거나 지금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낳을 때 초반에 단어 외울 때 여러분 옆에 같이 있어서 이거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단어 하나 외울 때 막 10번 쓰고 막 똥지에다가 이제 모나미 펜 여기로 까맣게 되고 기억나시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뇌라는 게 그래요. 하나에 집중하면 지나가면 그 다음 거 집중하면서 앞에 걸 까먹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했던 방법 잘 들으세요. 단어 하나당 2-3번만 씁니다. 넘어갑니다. 2-3번 씁니다. 넘어갑니다. 2-3번 씁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씩만 더 쓰고 내려옵니다. 또 2-3번 씁니다. 내려갑니다. 2-3번 쓰고 다시 처음부터 가서 한 번씩만 더 쓰고 내려옵니다. 또 2-3번 쓰고 내려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쓰지 않아도 이제 말로만 또는 눈으로만 또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지만 확인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단어 하나에 10번씩 쓰는 게 아니라 하나에 6번, 7번만 써도 그 효과가 몇 배라고 할까요? 정확히 수치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10배 이상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요, 고3 때 하루에 100개까지 외워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까먹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10개 외웠어요. 다음날 되면 또 10개 외우시죠. 그 다음날 되면 또 10개 외우시죠. 절대 안 됩니다. 첫날 10개 외웠어요.
다음날 처음부터 복습하세요. 그 다음날 또 처음부터 복습하세요. 그럼 30개가 되겠죠. 그 다음날 처음부터 복습하면 40개가 되겠죠. 진짜 겁나 짜증나겠는데요, 선생님?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외우는 10개는 외울 때 좀 오래 걸리지만 두 번째 날은 처음에 외웠던 10개가 좀 빠른 속도가 됩니다. 세 번째 날은 처음에 외웠던 10개가 더 빠른 속도가 돼요. 그 다음 날은 더 빠른 속도가 돼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거나 엄청 날렸으면 나만 알아듣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복습해야 되고요. 항상 처음부터 복습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라는 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단어 그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캐닝과 패러프레이징은 저와 함께 연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방법이라서 저와 함께 단어 찾는 연습, 그리고 단어 바뀌어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하나, 동의어들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재 활용 비법입니다. 총 보면요. 에이미 애덤스 관련된 지문 4개, 에이미 애덤스를 필두로 하는 지문 이렇게 part 1, 2, 3, 4, 4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4개 해서 총 12개의 4, 3, 12, 3, 6, 18, 12개가 나오는데요. 에이미 애덤스하고 나머지 여타 지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에이미 애덤스를 필두로 하는 4개의 지문은요,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독해력. 그래서 GTLF 문제 유형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하실 건 이겁니다. 모르는 단어 1단계는 이거 좀 더 얘기하자. 독해력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연습하게 되는 거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처리 방법, 처리 연습.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처리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우리가 문법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문법과 독해용 문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독해용 문법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쫄지 않고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쫄아서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쫄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해석하는 방법,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 1단계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처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읽으면서. 그리고 단어 사전 찾지 않아요. 2단계는요. 사전 찾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질문에 답해요. 질문들이 막 나와 있으면 그냥 답을 해봐요. 그리고 3단계는요. 글씨가 너무 많다. 답한 후에 다시 한번 모르는 단어를 또 봐요. 답을 한 후에 봤더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유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유출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유출할 수 없다면 이게 긍정적인 느낌인지 부정적인 느낌인지라도 꼭 밑에다 써보세요. 긍부 이렇게요. 되셨나요?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단계는 해설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단어들을 암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단어를 암기해도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 또 따로 찾고 싶으시다면 몇 개만 더 찾아서 막 일일이 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 몇 개만 궁금해 죽겠는 단어 몇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아시죠? 여러분 이 목사님 그리고 입생 로랑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1대1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다 편집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GTLF 유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GTLF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캐닝 연습이 들어갑니다. 뭐냐? 이 단어 찾으세요, 빨리. 몇 초 걸렸습니까? 기록하십시오. 앞으로 더 빨라지게 노력해 주세요. 해서 스캐닝 연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1단계는요, 특정 단어를 빨리 찾는 연습, 스캐닝 연습을 합니다. 스캔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요, 지문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들의 의미를 유추하거나 느낌을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긍정적인 느낌인지 부정적인 느낌인지 또 계속 연습해요. 그게 긍정적인 느낌인지 부정적인 느낌인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연습만 하시면 돼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질문에 답합니다. 지문에 있는 영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질문에 답할 때는 우리는 지금 GTLF 문제 유형은 어차피 체크하는 거잖아요. 쓰는 연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이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밑줄을 그어서 그게 1번에 대한 답이면 1, 2번에 대한 답이면 2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와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지금 쓰기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 그리고 나서 실전과 같은 유형, GTLF 문제 유형도 제가 또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 보면서 이해하고 정리된 단어를 암기한다. 자, 여러분. 끝났을걸? 오케이. 제가
감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타 다른 독해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독해 해석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막힐 수 있는 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해석적인 관점에서 보는 문법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모르는 단어 무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독해, 우리 지텔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스캐닝 연습도 계속 할 거예요. 이 지문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와 그 전 점수를 반드시 꼭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에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